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4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인월 을사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로 볼 때는 인월, 월지에 어떤 일간이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나머지 6글자를 어떻게 배합하느냐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간이 을목이 되겠고요. 을목,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목에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을목은 어저께 공부했던 양목과는 달리 음에 해당되는 나무, 그래서 음목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거 어저께 공부했습니다. 간목인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 같은 경우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설명할 때 양의 기질은 남자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음의 기질은 여자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향 자체가 양이라고 하는 것, 꼭 그 양목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양화 마찬가지고요. 양토, 양금, 양수 이렇게 돼 있어서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같은 이래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넓다라고 하는 개념, 강하다라고 하는 개념, 매우 밝다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나무가 큰 나무가 되겠죠. 작은 자풀이라든가 화초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편백나무라든가 이렇게 소나무 같은 굉장히 크고 아주 굵은, 그리고 단단한 그런 재질의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은 뭐라냐면 대립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대립목은 크고 단단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동량지목으로서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음이라고 하는 것, 양이 크고 단단하다라고 하면 음은 작고 부드럽고 유연한 거죠. 여러분들 화초 같은 거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화초나 난초 같은 개념이죠. 난초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예민합니다. 물도 너무 많이 줘서는 안 되고요. 또 온도 자체도 굉장히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도 안 되죠. 그래서 난초를 키우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분도 그냥 막 키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난초에 좀 심취한 사람들은 난초를 키우는 화실을, 그러니까 화실이라 그러나요? 온실 같은 그런 거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난초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초가 생장하는 조건이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여건 안에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난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초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를 화초로 비유를 하게 되고, 매우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목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로서 동량지목,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동량지목, 제목으로서 용도는 없고요. 풀 뜯었다가 내지는 난초 뜯었다가 궁궐 짓고 그런 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을목은 목화통령이라고 해서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간목 같은 경우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간목을 베어내서 잘 다듬어서 기둥이라든가 제목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간목 입장에서는 7살이고 을목 입장에서 정관인데, 간목은 7살인 경금이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면, 을목은 작은 목이기 때문에 관사를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사를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을목이 왕하기 때문에 관사를 넣어서 을목을 억제하거나 제압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을목이 이렇게 인월이 아니라 4월이라든가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 줘야 되냐면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화초가 얼어 죽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지지로 유금 같은 금이 좀 있어 준다라고 하면, 금은 술을 생해주는 용도죠. 이렇게 인성이라고 하는 술을 생해주는 용도
에서 을목이 관살을 쓰는 경우는 있지만 을목이 왕하다고 해서 관살을 써서 을목을 간목처럼 억제한다,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관살을 치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성을 생하기 위한 관살은 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을목을 극해하기 위해서는 관살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을목일간이 관살이 너무 많게 되면 병화라든가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관살을 통제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상해를 입지 않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한테는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면 여자한테는 남편이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남녀공이 직장이라든가 직업 같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명예라도 그렇고 명예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을목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경금이 있게 되면 마치 경금은 바윗돌과 같아 가지고 을목이 경금을 보게 되면 정관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바윗돌이 을목을 갖다가 누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을목은 정관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어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갖다가 상관경관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은 아까 말했던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인성을 생해주는 용도가 아니고서는 을목은 정관인 경금이 됐던 칠살인 신금이 됐던 관살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이라고 하는 동방에 속하죠. 그래서 방향은 동쪽이 되겠고요. 동쪽 오행으로는 목이 왕한 모광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절로서는 당연히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인묘진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방향은 동쪽, 목이 세력을 잡아서 목이 굉장히 왕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은 봄이다. 그래서 봄은 따뜻한 계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초춘인 인월 같은 경우는 아직 한기가 미진하다 라고 하는 뜻은 아직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식관 어느 일간이든 간에 일단 화가 있어서 조후해야지만 인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특히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경우에는 봄에 나무가 내지는 봄에 화초가 잎사귀를 틔우거나 꽃 옹우리를 이렇게 맺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따뜻한 온기를 얻어야지만 목이 자기의 기량을 자기의 어떤 영향을 겉으로 발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든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화를 얻었느냐 화를 얻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을목이 병화를 얻으면 이것이 바로 어떤 것?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이 뭐예요? 목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보게 되면 통명의 기상을 이룬다고 해서 목이 특히 인월, 묘월 같은 경우에 병화라든가 특히 정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그러한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목화통명 특히나 이제 을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을목의 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좀 좋은 구세를 놓고 보는데 진정한 목화통명은 언제나 인월과 묘월에 목화통명이 되어야지 목화통명이 되어야 진정한 목화통명으로 본다. 목화통명으로 본다. 왜냐하면 인월하고 묘월 같은 때가 목이 가장 왕할 때이고요. 목이 가장 왕할 때 화를 보게 되면 이 화는 뭐예요? 을목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인묘월이 아니라 4월 같은 때 병화가 있게 되면 이거는 을목이 자신의 기량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화왕절인 때 병화가 투출해서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일간의 기세를 갖다 너무 과설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정한 목화통명은 목이 왕할 때, 즉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해월도
해저월두, 사후월두, 화를 보게 되면 을목이 꽃을 피우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목화통명이라 하더라도 임묘월에 목화통명이 되면 일간 자체가 세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목화통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화만 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뭐 지지로 자수가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해수가 있어도 상관없겠고요. 해수는 이렇게 을해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해 한목해서 목이 더 왕해지게 되지만 그래도 지지로 수 한 점 있는 건 나쁘지 않고 또 뿌리 있는 개수가 한 점 정도 이렇게 투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수가 더 이상 한 점 이상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인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한기가 남아 미진하기 때문에 한습함이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병화가 없게 되면 더욱 춥기 때문에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지만 수가 필요한 것이고, 화가 없다라고 하면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봄에 꽃샘추위로 인해서 화초가 얼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월지에서 인목이라고 하는 겁재를 봐서 이거를 겁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걸로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그냥 중결로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뭐 연월시로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이건 상관격이 됩니다. 상관격인데 상관격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상관격과 그 다음에 가상관격이 되는데, 진상관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진상관은 뭐예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진상관격이라고 하는데, 가상관격은 반대로 이거는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뭐예요? 오늘 같은 경우 을목일간이 묘월에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목이 왕하죠. 목이 왕하는데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 상관인 병화 자체도 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목이 더 왕하죠. 그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상관인 병화를 보게 되면 이건 진상관격이 아니라 가상관격이 된다. 진상관격인 경우에는 제가 인성이 있어서 상관패인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지만은, 가상관격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식상이 왕해지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건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뭐예요? 수로서 을목을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예요? 상관인 화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더 사주국세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생시에서는 모르겠지만 연월시에서는 화를 보지 못했죠. 연주에는 신축이 있어서 신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일간이 왕하니까 칠살인 신금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을목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화초와 같다고 그랬고요, 난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매우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화초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을목 자체가 왕한 건 아니죠. 목의 기운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축에 뿌리를 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마치 면도칼이라든가 가위 같은 것으로서 을목을 상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을목이 신금을 보게 되면 이건 반드시 제해 주어야 된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월간에 이렇게 경금마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정관이고 이거는 편관이기 때문에 관살 혼잡이 돼서 흉하다, 이 개념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을목이 화초로서 약한데 경신금이 투출해서 을목을 갖다가 다치게 하는 것이 더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말은 관살 혼잡이 됐으니까 정편관이 같이 있으니까 뭐 하나를 제하고 하나를 남겨놓는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을목이 인월에 태었을 때는 경신금은 모두 없는 것이, 지지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경금, 신금 모두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 가지고 금을 제할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이 사는
사는 금의 뭐다? 장생처라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이 천간에 있는 경금, 신금이 축에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중에 있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경신금이 사에도 뿌리를 두면은 이 경금, 신금은 결코 약한 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경신금을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생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병자시를 한번 보죠. 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중에 있는 병화, 사중에 있는 병화가 시간에 투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의 격국은 상관격이 될 거예요. 상관격. 근데 이렇게 사화가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면 이거는 뭐 가상관, 진상관을 떠나서 일단 화의 기세는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시지에서 자수를 받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시가 아니라 술시였다, 병술시였다라고 하면 사주에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수기가 뭐예요? 축 중에 있는 개수 하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술사에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춘한이라고 하죠. 봄가뭄, 춘한이 든 것과 같기 때문에 병술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병자시가 되는 것이 월등히 좋은 사주로 보는데,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병자보다는 병술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명으로 간다라고 하면 병자시가 훨씬 좋습니다. 똑같은 병화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대운에 따라서 이건 좀 달리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인월에 축중개수뿐만 아니라 시즌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을목이 세력도 있고 월지에 부통권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수의 생주를 받으니까 을목이 뿌리도 배양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천간으로 경신금을 투출해서 일간 을목을 극해하려고 하는 것을 병화가 투출해 가지고 금을 갖다가 이렇게 통제한다. 이걸 갖다가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관사를 다 제거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을목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술시, 병자시가 병화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만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병술보다는 병자시가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투출하죠. 물론 뭐 사회 뿌리를 든 정화 투출되어 있지만, 자,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축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지사화에 통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축에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화가 약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을 제압하는 경우에는 정화로서 경금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정축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쁜 건 아닌데, 만약에 정축과 병자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저는 병자시를 얻는 것이 조후의 공력에서는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자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축토를 보는 것보다는 월등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목을 봤죠. 뭐 무토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성이라 하더라도 을목이 감당할 수 있는 토가 아닙니다. 이 무토는 약한 토가 아니고요, 사축에 뿌리를 둔 토이기 때문에 왕토, 금을 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이 무토의 역할은 뭐냐면 사주를 너무 건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사주도 솔직히 보게 되면 축 중에 있는 개수를 빼고 보면 수기가 많이 부족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이런 사주는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미로 가는 것이, 가서 수기가 좀 살아나는 것이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경금, 신금이 있는데 을목이 관살이 있는데 이걸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좀 관살로 인해서 을목이 조금 위태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생시를 갖다가 경진시라든가 신사시로 놓고 보게 되면 천간에 경금, 신금이 이건 잡난한다 그래요.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널브러져서 어지럽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을목일간이 이 관사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게 될 것이고요. 신사시 또한 지지로 사화 두 개를 얻었다 하더라도 천간의 경신금을 을목 혼자서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임오시가 된다거나 아니면 개미시가 돼가지고 수가 목을 생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금이 목을 극하려고 하더라도 수가 있어서 통관시켜주면 그래도 좀 괜찮긴 한데, 그러면 이모시라든가 개미시가 좋을까요? 아니면 병자시나 뭐 이런 정의시는 안 됩니다. 병자시가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수가 투출하는 것보다는 인월이기 때문에 병자시가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자, 정의시는 왜 안 되냐면은
정해시가 되면은 뭐 이거는 사해상충이 되니까 사화가 깨져 버리고 인성도 같이 깨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인목수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을목이 뿌리가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시상충하게 되면 이거는 내 배우자 궁과 내 자식 궁이 충으로 인해서 깨지게 되는 거니까 이건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화가 있어서 금을 통제시켜 줄 수는 있다 손치라도 역시나 충이 돼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시로 충하는 경우를 제가 봤을 때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좋은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병자씨가 좋다고 해서 밤에 아기를 낳기가 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병원에서 안 낳아줄 테니까 뭐 이럴 수 갑자기 진통이 나와가지고 뭐 병원에서 나면 어쩔 수 없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병원에서 뭐 새벽 12시, 밤 12시 얘기를 낳아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사주는 천간의 경신금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관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